네, 인심 좋은 종목 시간입니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IBK 투자증권 반포지점의 김윤석 지점장으로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에 큰 관심이 있는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환율 악재를 딛고 또 서서히 다시금 올라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환율 추이가 최근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저점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 지금은 일단은 조금 더 추이를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은 환율 추이뿐만 아니라 다른 내부적인 요인들, 그다음에 외부 해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그 완성차 업체들이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해외 쪽의 매출 둔화 부분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4분기에 이어서 1분기 많게는 2분기까지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면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좀 체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가장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비우호적인 부분들인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화 강세나 엔화 약세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냐.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는 좀 반등하는 기미는 보이지만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북미 시장인데요. 북미 시장이 최근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 특히 국내차들의 연비 부분이 문제가 돼서 최근에 보면 충당금을 좀 쌓게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인 실적, 2013년도 실적에도 좀 악화 부분 나타날 것 같고요. 주간 이교대로 나타나는 매출 생산성의 어떤 둔화 이런 부분들도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 부분의 큰 틀 아래 네. 해외 쪽 매출, 국내 쪽 매출이 좀 둔화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점검하면서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는 있지만 급하게 저가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지금 좋지 않은 환경이 어느 정도는 개선되는지 네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확인을 해보자라면서 완성차 업체에 대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좀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네네. 오늘은 유망 종목으로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오늘은 일단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중국의 이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이제 좋게는 안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장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 좀 시장 대비해 가지고 시장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그런 종목들, 내수주 쪽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져온 종목은 거래소 쪽에서는 빙그레를 가져왔습니다. 해외 쪽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가장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상승이나 일단 하락 부분도 크게 없고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주가 차트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은 플렉스컴입니다.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부품 회사로서 베트남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가장 큰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거래소에서 가지고 오신 빙그레 먼저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볼까요? 예, 빙그레. 많이 아시죠? 워낙 오래된 종목입니다. 이 빙그레 같은 경우는 특히나 2012년부터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견조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가장 원인이 됐던 부분들은 해외 쪽, 중국, 북미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빙그레라는 종목이 계절적인 특수 때문에 최근에 상승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승의 한계. 그런 부분들이 계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해외 쪽이었는데 중국 시장, 북미 시장의 진출이 성공적으로 되고 지금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해외 쪽 매출 비중이 85%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까지 전체 매출에서 해외 쪽 비중이 17%에서 18%까지 나타나는 그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된 좀 자료를 보겠습니다. 빙그레 매출액 추이입니다.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매출액 증가율이 꾸준하게 연평균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나타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특히 2013, 14년도에 매출액 증가가 계속 나타나는 모습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부분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2013년도, 14년도에 증가하는 속도가 조금 더 기존 연도의 2011년, 12년도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죠. 가장 큰 포커스는 수출액하고 수출 비중이 크다. 중국과 북미 비중으로 해서 수출액 비중이 지금 이제 17%까지 나타나 2014년도, 15년도엔
10%에 그러니까 17%까지 나타나면서 빙그레 성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좀 더 보실까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 현재 박스권 밴드 내에서 갇혀져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틈새 시장에서 어떤 내수 관련주들 그런 종목으로 일단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빙그레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에서 박스권 밴드 내 하단 부분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내수 종목에선 빙그레 쪽에서 꾸준하게 담고 있습니다. 최근 8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이 기관 매도세가 진정이 되는 현 시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빙그레에 대해서 먼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짚어주셨듯이 플렉스컴이 베트남의 공장 캐파를 증설하기 위해서 BW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점들 어떻게 확인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요? 자, BW를 발행한다는 부분들은 예. 보통 통상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그 부분이 뭐가 원인인지 원인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원인이 회사의 실적과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플렉스컴 같은 경우 280억 정도의 BW 부분은 회사의 가장 큰 성장 동력입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 공장의 확대인데 이 확대 부분이 결국 베트남 생산 공장의 생산량을 2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플렉스컴의 가장 큰 부분, 외형 부분의 어떤 증가 부분에 대해서 촉매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2013년도, 14년도부터는 매출 추이가 꾸준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년 4분기였죠. 최근에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BW가 280억 발휘되면서 주가 이석이 나타난다. 그리고 4분기의 일회성인 비용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약간 둔화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일단 어느 정도 녹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특히나 이 280억 부분이 충분히 녹아 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BW 발행으로 인해서 생산량 증가가 나타난다는 부분들이 이제는 나타날 것 같습니다. 특히 2013년도 1분기부터는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베트남발 어떤 생산 확대 부분들이 매출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회사가 다시금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플렉스컴의 연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입니다. 매출액 부분이 2011년도에 잠시 주춤을 했다가 다시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부분 나타나고 있고 네. 영업이익률도 다시 증가하는 부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베트남 공장이 증설되면서 2013년도 하반기부터는 더욱더 나타나면서 2014년도, 15년도 나타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에서 상승 각도가 점점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삼성전자가 결국 갤럭시 노트나 갤럭시 여러 신제품 부분을 결국 나타낼 때는 해외 쪽 공장을 증설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 베트남 공장 증설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장 증설을 나타내고 있는 플렉스컴이나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부품업체로서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차트 좀 보시면요. 네. 플렉스컴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그렇죠. 조정을 받았던 원인이 280억의 BW 발행 그리고 4분기 실적의 일시적인 악화 때문에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전저점 작년 12월 그리고 작년 11월에 저점 부분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조정 시 저가 매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네. 부분들이 결국 나타나는 부분들은 기관들 특히 사모펀드나 투신 쪽을 비롯해서 연기금 이런 쪽으로 꾸준하게 저가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관들도 길게 보고 베트남이나 이런 쪽 플렉스컴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저가에 매수하는 부분들이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부분 관점에서 좀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 유효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가는 고점보다도 더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는 네네. 의견이신 건가요? 결국은 실적이 2013년도, 예. 14년도, 2015년까지 이렇게 증가폭이 15에서 20%가 나타난다 그러면 정고점이 24,000원입니다. 예. 그러면 중기적으로는 24,000원 호흡이 아니라 25,000원을 일단 돌파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나타날 것 같고요. 특히 PER이라죠. 주가 수익률 비율이 7.5배 수준, 2013년도에 7.5배 수준이다 그러면 업종 평균 퍼인 11배에서 12배를 고려했을 경우는 2만 한 7, 8천 원 정도도 가능하다. 그러면 단기적인 목표를 삼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를 해도 되시지만 좀 중기적인 부분, 2분기나 3분기를 보고 한번 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빙그레와 플렉스컴까지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반포지점의 김희석 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